커피 잔이 상호의 손에서 기울어집니다. 갈색 액체가 그대로 쏟아지고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호는 그 순간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영상 시청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 댓글로 지금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작은 평안과 따뜻한 하루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상호는 회사에서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위에서는 성과를 요구했고 아래에서는 실수가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그저 중간 관리자일 뿐이야. 위에서는 지고 아래에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 그래서 화가 나는 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화는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래로만 흘렀습니다. 말이 없고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유나는 그 흐름의 끝에 늘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유나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기 고졸 여직원한테 이것 좀 전달해줘. 아, 그 고졸 여직원 말이지? 그 말 한마디면 모든 설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회의실에서 늘 가장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을 해도 회의록에는 남지 않았고 아이디어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회사 생활이구나. 버티는 것이 능력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날도 별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보고서는 다시 돌아왔고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다시 해. 상호는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탕비실 앞에서 아주 사소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유나의 손에 들린 커피가 상호의 셔츠에 살짝 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바로. 커피는 뜨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호의 감정은 이미 끓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상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에 들린 커피를 유나에게 그대로 쏟았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멈췄고 모니터 불빛만 차갑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동의였고 방관이었고 책임을 피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울면 더 약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유나는 집으로 돌아와 옷을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커피 얼룩은 생각보다 쉽게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장 방문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신대. 다들 조심해. 오늘은 말 조심하고 태도도 신경 써야 해. 사람들은 말투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존중을 꺼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김 회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유나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어제 그 장면. 설마. 상호는 그제야 어제의 장면을 선명하게 떠올립니다. 그 순간 상호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유나는 회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괜찮니? 네, 아버지. 왜 참았니?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니?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배경을 알았을 때가 아니라 모를 때에도 존중받는지 알고 싶었어요. 김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유나의 선택이 얼마나 외로운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인사팀 회의가 조용히 열렸습니다. 상호의 이름이 안건에 올랐습니다. 모두가 결말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회의실에 직접 들어갑니다. 유나 씨 들어오시죠. 상호 과장님의 행동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그 행동이 한 사람을 얼마나 작게 만드는지도 분명합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닙니다. 이 회사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직급이 낮아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기준, 배경이 없어도 사람으로 대우받는 기준 말입니다. 회의실은 길게 침묵합니다. 그 침묵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피하려는 침묵이 아니라 고민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결국 상호는 보직에서 물러납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현장 근무와 인권 교육을 받게 합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상호는 그 결정을 들으며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처벌보다 기회를 받았다는 사실이 더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유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유나 씨, 이거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나 씨 의견이 궁금한데 잠시 시간 되세요? 하지만 유나는 그 변화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존중이 두려움에서 시작되면 그건 또 다른 차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회의에서 처음으로 끝까지 말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번에는 누구의 이름으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무실에는 작은 변화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큰 소리를 내면 누군가는 말립니다. 침묵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상호는 유나에게 짧은 메일을 보냅니다. 유나 씨, 사과도 변명도 길지 않게 쓰겠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박상호. 유나는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요청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오늘도 출근합니다. 커피를 마시고 보고서를 쓰고 회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유나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작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존엄은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회장 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유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침묵 대신 존엄을 선택한 사람, 복수 대신 기준을 선택한 사람. 오늘 당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도 이 선택은 가능합니다.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입니다.